네, 4단원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점은 전단력 이런 것과 굽힘 모멘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같이 나온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는 4.1부터 4.5까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2에서는 보호, 하중, 반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에서는 전단력이 뭔지, 그다음 굽힘 모멘트가 뭔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4.4에서는 이것과의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중과 전단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두 번째로는 전단력이 굽힘 모멘트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맨 마지막으로 4.5단원에서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선도, 즉 선도라고 해서 이제 일정 그래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제 핵심이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보호, 하중, 그리고 반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보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보호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지지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보호를 단순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외팔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캔틸레버 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한쪽은 고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반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팔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반력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 모멘트도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돌출보가 되겠습니다. 돌출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지하는 어떤 지지점이 있고, 이 지지점 바깥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보가 노출된 경우를 돌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보가 어떤 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반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중의 종류로는 집중 하중, 혹은 분포 하중, 우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하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 힘이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봤을 때 집중 하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어떤 길이 대비했을 때 각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첫 번째와 같은 경우, 두 번째와 같이 선형해서 변화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통 분포 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그냥 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중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었고, 이런 하중들의 종류에 따라서 전단력이나 굽힘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시어 포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는 V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굽힘 모멘트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밴딩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M이라는 기호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같이 이제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EMN이라는 포인트에서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혹은 C와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며, B와 같이 나눴다라고 봤을 때 V가, 즉 전단력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고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V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P와 V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P와 V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V에 작용하는 힘은 P와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굽힌 모멘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힌 모멘트 같은 경우는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이 모멘트 대비했을 때 다른 모멘트들이, 다른 힘에 의한 모멘트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게 작용을 할 거고, 예를 들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모멘트 평형을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쪽에 작용하는 거는 이 P라는 힘, 이 X라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과 같이 표현을 해서 굽힌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호 규약이 되겠습니다.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어떤 식으로 됐을 때 플러스로 볼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양수가 되는 전단력과 모멘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그냥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작용하는 반력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으며,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작용하는 모멘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는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하게 되는데 7.0kN 요게 작용하는 점 왼쪽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잘랐다라고 봤을 때 모멘트와 작용하는 V라는 값이 어떻게 작용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멘트와 V라는 값을, 즉 전단력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RA나 LB에 대해서 값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우리가 지금 처음 썼던 평형 방정식 요거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까지 같이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랑 좀 비슷하게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하중값이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봤을 때, 아래 같은 경우는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을 뭐 어떻게 계산할 건가에 대해서도 뭐 동일하게 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RA, RB 이렇게 반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분포 하중에 대해서는 요거랑 등가가 되는 등가 하중을 계산을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kN/m가 여기 보면 1.5m 5m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얘는 3.0kN이 어떤 특정 포인트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포 하중이 등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걸 바탕으로 동일하게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이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미드 포인트 C, 즉 요 C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앞서 봤었던 이제 외팔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팔보. 이럴 때는 작용하는 힘이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반력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 값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해서 요것과 요 반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픽스드 서포트, 즉 이 A라는 지점으로부터 0.5만큼 떨어진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뭐 V, M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중과 그다음에 전단력 그리고 굽힘 모멘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 부분에서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이제 하중과 전단력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 각각의 이제 이 분포 하중으로 인해서 dv, dm만큼의 모멘트와 전단력이 더 발생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전단력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힘의 평형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힘의 평형 사용할 때 우리가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여기에 V, 그 다음에 분포 하중 Q, 그 다음에 D 플러스 DV, V 플러스 DV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 Q 같은 경우는 단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킬로뉴턴 퍼 미터와 같이 이제 길이 대비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dx 값을 더 곱해줘야지 전체적인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작용하는 분포 하중과 전단력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포 하중을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전단력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 선도에서 AB 사이 면적이 전단력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굽힘 모멘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굽힘 모멘트도 똑같이 위와 같은 그림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모멘트가 어떤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작용하는 M, 그 다음에 요 분포 하중 Q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V 플러스 DV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M 플러스 DM, 요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오른쪽 이 수식과 같이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력이 다음과 같이 이제 굽힘 모멘트와 특정 관계를 가진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굽힘 모멘트를 미분하게 되면 이제 전단력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단력 선도에서 A, B 사이의 면적이 된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즉 오른쪽 그림에서 이 P와 같은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수직하중 작용하는 거는 V, P, V 플러스 V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여기 증가되는 값은 마이너스 P만큼, 즉 여기 작용하는 집중하중만큼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 포인트를 딱 지났을 때, 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포인트를 딱 지났을 때 바로 V1, 즉 여기서 작용하는 집중하중만큼 전단력이 급격히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굽힘 모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힘 모멘트도 똑같은 형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증가하는 M1, 변화되는 M1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뭐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dx에 대한 어떤 뭐 값이 되다 보니까 작용점을 지날 때는 이제 굽힘 모멘트가 뭐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굽힘 모멘트 변화율, 즉 굽힘 모멘트 변화율이 우리는 이제 그 전단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었던 이 전단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격히 감소를 한다. 즉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력이 작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력 같은 경우는 뭐 모멘트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힘에 관해서는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힘은 변화가 없고, 굽힌 모멘트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딱 지나면은 바로 급격하게 이 우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분포 하중, 집중 하중, 우력이 작용할 때 각각 뭐 하중과 전단력, 그리고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화 시킨 거를 우린 전단력 모멘트, 전단력 선도, 굽힌 모멘트 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단력 선도를 그리게 되면 굽힌 모멘트 선도도 이제 같이 그리게 돼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두 가지 선도를 한꺼번에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얘기했듯이 이제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 값이 하중의 크기가 되겠고, 전단력 선도의 면적이 굽힌 모멘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전단력 선도의 이 면적, 요게 모멘트의 크기, 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 거리가 이제 A만큼 거리가 될 거고, L분의 PB만큼 값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곱한 L분의 PAB 라는 값이 될 텐데, 이 면적이 요게 바로 요 모멘트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라는 집중하중에 지나는 포인트, 요걸 지나고 나서 면적은 다음과 같이 거리는 B만큼 될 거고, 마이너스 L분의 AB, AP, B가 돼서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L분의 PAB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굽힌 모멘트 선도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작용하는 어떤 전단력 선도와 굽힌 모멘트 선도를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RA, RB라는 걸 구하고 여기 Q라는 걸로부터 전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해주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A, 그 다음에 RB라는 값을 구해주게 되고, 이거로부터 전단력을 구하게 됩니다. RA만큼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여기서는 RA 값을 구했을 때 2분의 QL만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게 Q라는 어떤 분포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RB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전단력 선도가 완성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 전단력 선도에서 면적, 요 아래 면적, 요 같은 경우는 2분의 L만큼 2분의 QL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2분의 1, 즉 8분의 QL 제곱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면적은 이제 마이너스 8분의 QL 제곱이 돼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전단력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거로부터 이제 굽힌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중이 뭐 P1, P2, P3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 뭐 보통 그림 그린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력 선도를 그리고 나서 이 하중이 작용하는 점에서 보통 전단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여기는 P1, P2, P3만큼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보고, 전체적인 이 면적을 구해서 모멘트 값 이런 것들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선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집중 하중이 발생하는 부분, 이 점에서 어떤 이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분포 하중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0점을 지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우력 같은 경우는 전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러한 굽힌 모멘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거다 라는 것들을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